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학생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교재들이 다 동명여고 2학년 영어 시험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영어 1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 시험 보는 과목이고요. 밑에 보이는 이제 두 개의 교재는 영미문학 읽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위에 보이시는 이 영어 1 과목보다는 조금은 중요도가 덜 하긴 하지만 학원에서 지금 열심히 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보이시는 어휘크 수능이라는 건 이제 어휘 교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분량을 정해주면 그 분량에 맞춰서 시험 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분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사실 모의고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진짜 정작 필요한 단어들은 지문 속에서 내가 이 단어를 알맞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사실 동명여고에서 출제되는 그 문제 패턴을 보면은 이 지금 단어책에서 나오는 어떤 예문이 있어요. 그럼 그 예문의 빈칸을 뚫어놓고 학생들이 주어진 선택지에서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내신 기간에는 그 빈칸을 완성하는 것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독해에 필요한 아주 다양한 어휘들을 암기할 시간이 많진 않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동명여고 1학년이라든지 2학년이라든지 항상 설명하는 게 내신 기간에는 우리가 내신 성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를 따라가야 하지만 방학 때는 반드시 모의고사, 즉 수능에 필요한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한다.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교과서인데 교과서는 두 개의 과가 매번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는 뭐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고 출제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문항이 출제되고 있고 배점으로는 23.5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모의고사 영역이에요. 모의고사는 1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보시면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54.4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영역이고 난이도도 뭐 교과서랑 비교했을 때 뭐 많이 차이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 이 두 파트에서 이제 객관식하고 서술형이 나눠서 나오는데 서술형에서 뭐 부분 점수가 조금 깎인다라거나 그러면 이제 상위권하고 최상위권이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시는 거는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인데요. 사실 이게 조금 이 지금 영미 이 소설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요. 사실 이거를 학생들이 이게 뭐 80점만 넘으면 무조건 A 등급이 나오지만 실제로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A 등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지금 이게 이 영어 1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영어 1이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또 두고 갈 수 있는 과목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할 때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받게 되면은 시험지에 이제 뭐 문제라던가 선택지라던가 이런 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조금 안 된다거나 또 특히나 이 지금 영미문학 읽기 같은 경우에는 30문항에 30분으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정답을 골라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1에서 나왔던 모의고사랑 이제 별개로 또 다른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17문항 정도 59.5점으로 지금 이거는 실제가 됐는데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비교해보면 거의 뭐 5대5, 6대4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동명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영어 원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따지면은 뭐 분량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에서 모든 전 지문을 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중요한 부분일 경우에는 뭐 막판에 파이널 때 이제 2회독을 하면서 어법 같은 걸 다시 한번 잡아준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동명여고 기출 문제를 분석한 걸 바탕으로 내신에서 나오는 것들만, 학생들이 뭐 쓸데없는 것에 체력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걸 소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리문학 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의 학원들 보면은 수업을 대비를 안 해주는 학원들이 많아요. 대부분이고, 저희는 뭐 중간고사 때는 수업을 직접 가서 진행을 했지만 학생들 요구에 맞춰서 이제 과제 검사, 계획을 일정을 잡아주고 과제 검사하고 학원에서 직접 만든 뭐 테스트지라든지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지금 자료들은 학원에서 나간 이제 과제들인데요. 학생들이 뭐 집에 가서 어떻게 뭐 설명을 한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과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동명여고 자체가 다른 뭐 대성이라던가 선정이라던가 이런 학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콘텐츠가 많아요. 뭐 어휘책도 따로 있고 듣기 시험도 시험이 이제 가져와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재 뭐 시험 지문으로만 봤을 때도 분량이 적지 않은 편이어서 사실 학생들이 이런 과제들하고 뭐 테스트 통과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영어 과목에. 그래서 뭐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보이시는 자료는 이제 학원에서 나가는 이제 테스트 자료인데요. 실제로는 수업을 2시간 정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1시간 반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1시간 반 안에 다 시험을 치르고 귀가를 바로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업 전에 미리 와서 뭐 1시간 정도 테스트하고 숙제하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수업 2시간 하고 나서 1시간 반 테스트를 치르고 또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되게 분량이 많은 학교이고 동명여고가. 그리고 다음 보이시는 이 자료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뭐 동명 말고도 뭐 다른 학교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하고 저희 담당 조교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쏟아서 자료를 준비하는 학교가 동명여고예요. 왜냐면 보시면 대성고 같은 경우에 자료 딱 하나 나갑니다. 그리고 뭐 선정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많지 않고 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명여고 2학년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는 다 제가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양질의 자료를 제작해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자료들은 동명여고 학교 가서 보면 옆에 이주와 안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사실 전혀 접할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저희가 다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는 자료들이다 보니까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학생들이 조금 많아요, 동명여고 2학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학생들을 제가 빈틈없이 철저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랑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그 시점부터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가 학생들 개인 고유 번호거든요. 그래서 보이시면 뭐 이번 주에 A 수업에 등원했을 때 어떤 과제를 검사했을 때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고 어떤 건 안 했다. 그리고 테스트를 봤는데 단어 시험에서 뭐 100문제 중에 5개 틀렸다, 뭐 20개 틀렸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보시면 뭐 다 체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학생이 이제 성적을 갖고 왔을 때 이 지금 기록들을 들춰보면
사실 최상위권 친구하고 상위권, 중위권 친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이제 막 보시면 뭐 단어에서 3개 틀렸다, 7개 틀렸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좀 이제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슬럼프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단어가 갑자기 잘하던 애가 단어가 막 밀리기 시작한다? 과제가 안 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담도 진행하고 그러면서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질문들이 좀 많아요. 사실 수업이 딱 끝나면 학생들이 다 교재를 들고 다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는데 사실 10분 안에 그런 질문들을 다 받기가 물리적으로 그런 조건이 여건이 괜찮지가 않아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게 학생들하고 늘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받고 과제 검사도 하고 이제 잔소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 붙어 있는 것처럼 되게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되게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받으신 자료들 보시면 내신 분석 리포트라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컨텐츠고요. 이걸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당일에 뭐 영어 시험 치렀던 날에 당일에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지를 전달을 받아서 바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평문자 다들 받아보셨겠지만 시험지를 다 이제 일일이 다 헤쳐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말고사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출제가 될지 이번에 어떤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각 관의 전체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유하고 계획도 같이 전략도 같이 짜고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많이 분석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조금 쉽게 나왔어요, 시험이. 근데 이번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보셨던 그 단어가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어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봤던 분량의 2배가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근데 그 공지를 또 시험 바로 며칠 열흘, 일주일 전에 갑자기 공지가 떨어져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결과가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이번에 가장 기뻤던 건 사실 제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최상위권이 뭐 늘 잘 보면 기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뜻하지 않게 안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속상한데 그런 친구들이 이번에 열심히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 성적이 꽤 잘 나왔어요. 중위권 친구들도 점수가 많이 올랐고 100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근데 걱정은 이번 중간고사가 많이 어렵지 않고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말고사 때는 엄청 어렵게 나올 거예요.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분량이 비슷하거나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걱정도 되고 왜냐면 이번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결과가 같이 좋아야지 이제 합산했을 때 이제 최종 결과까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도 지금 수업은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담당조교 2명이 와서 이미 지금 동명여고 2학년 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미문학 읽기 자료 뭐부터 해가지고 듣기 자료, 어휘 자료는 이미 다 만들어 놨고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 엄청 열심히 저하고 조교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11월 딱 들어가면은 계획대로 착착착착 수업을 진행해서 어려운 기말고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여고 이제 2학년 학생들을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고3이요. 이제 실화냐? 고3이에요. 예비 고1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3이 됐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 고3이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총 3학년 1학기까지
왜 3학년 1학기까지는 잠시 뒤에 뭐 부연 설명 드리겠지만 총 10번의 시험 중에 7번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해서 3번의 시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벌써 70%가 끝났다고? 이 30%로 내가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그리고 정말 이제 정시 가야 되냐? 약간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 미리 그 생각에 종지부를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고3이란 대한민국에서 고3이란 바로 이런 존재인 거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셔야 돼요. 특히 동명여고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좌지우지 되거나 누구한테 영향력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하면은 입시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 혼자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능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3이라는 그 시간 동안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원서를 쓰실 날들이 채 1년이 안 남으셨어요. 이제 몇 개월 뒤면은 수시 원서를 쓰셔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원서를 쓰실지 지금 정도면은 다 이제 각이 나와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문 중에 어떤 것을 여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이 있어요. 보통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정적 지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내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 내신 갖고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번 남은 내신으로 내가 뒤집어질 것 같지도 않다 이러면은 와, 수능이 정시가 40%나 늘었대는데 나 정시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동명여고에서 소수 인원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논술과 정시를 대비한다는 얘기는 진짜로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건 안정적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이 문을 열어야 되냐면 이거죠. 제가 그저께인가 예일여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제 2학년, 이제 여러분하고 동학년이에요. 이제 올라가는데 내신이 예일여고다 보니까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내신이 지금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한테 성적표도 안 내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뭐 간음을 하냐, 점을 치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4점 몇이 나온대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랑 교과를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러면 이제 얘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정시 생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정시로 와야 되는데 기말고사를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말까요? 이제 이런 고민들. 야, 너 지금 무슨 점보러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성적표 한 장도 안 주고 어떻게 그런 상담을 하냐. 그래서 한번 까봐라 그랬더니 근데 선생님 저 수학이 모의고사 1등급이에요. 에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시로 대비를 할 게 아니라 논술 대비해야죠. 이번에는. 그래서 재수까지 생각을 해야죠. 왜냐? 논술은 논술 고사를 보고 그리고 최저 과목을 맞추면 되잖아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논술로 응시를 해보고 안 되면 정시해갖고 재수해라. 지금부터 네가 정시를 한다라는 게 이게 비현실적이다 지금. 왜냐? 학교의 모든 일정을 다 완전히 쌩까버리고 기말고사고 뭐고 학교 생활이고 뭐고 출결이고 뭐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마치 재수생처럼 독학재수반의 수업을 듣는 것처럼 내 친구들하고는 완전 다른 길을 지금부터 갈 수 있니? 그게 비현실적이다. 학교 생활을 하는 고3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동명여고 학생들은요, 사실 논술하고 정시로 실적을 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재수를 하지 않은 다음에야. 대부분 고3 때 대학을 진학을 하기를 희망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와 종합 이 2가지 전형으로 원서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 수시 전형으로 아이들을 이제 대학을 보내셔야 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 내신이 안 나와요. 그래도요. 이 전략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본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시로 가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명여고에서 내신이 3등급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3, 4등급 정도가 돼요. 3.5등급 정도인데 그런데 나는 동명여고 내신은 이렇게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더 안 나와. 그런데 3, 4등급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인서울을 못 갈 것 같으니까 나는 정시야.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더 나쁘게 나온다며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정시를 가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런 학생은 여기에 속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 내신하고 수능하고 모의고사하고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와. 내신도 3, 4등급인데 모의고사도 3, 4등급이다. 뭐 그런 학생도 있을 거고, 반대로 동명여고에서 내신은 3, 4등급인데 모의고사는 막 2도 2개 나오고 막 애가 이렇다. 근데 거의 그럴 가능성 많지 않습니다. 동명여고에서는. 보통 이럴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이 3개 항목 중에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를 해봤더니만 어느 쪽이 더 큰지 아니면 비슷한지를 체크를 해요. 체크리스트.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데 수능이 진짜 모의고사가 내신보다는 좀 더 잘 나온다. 그러면 그 과목들의 백분이라든가 등급을 한번 기재를 해보는 거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국수형에서 3과목 기재를 했더니 그 중에 잘 나오는 그 2과목이 뭐냐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국어랑 영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2, 2를 찍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영어가 그래도 절대평가서로 그런지 2등급 초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영어가 전략 과목이 돼서 전략 과목으로 뭘 선택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시러라면 이쪽이 부등호가 더 커야죠, 수능이.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학생부 교과랑 종합으로 수시 원서를 쓰셔야만 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쓸 때 교과 전형은 우리 수능 최저가 있는 거 아시죠? 종합 전형도 스카이 전형에 스카이 정도 되는 대학들, 좋은 대학들에는 종합 전형이라도 서류하고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의 최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는 최저를 요구하고 종합 전형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뭘로 맞출지 이런 것들도 과목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이 아니잖아요. 2학년이고 이제 3학년 되는 거잖아, 주연아. 그럼 주연이 무슨 과 가고 싶어요? 간호학 가고 싶어 하면은 이제 이공계니까 이과로 갈 거잖아, 그치? 문과로 안 갈 거잖아. 그래서 최저를 국수형 중에 무슨 과목, 그리고 과탐 중에 무슨 과목, 이게 딱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예를 들어 생물 1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전형에 대해서는 뭐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명여고가 작년에는 서울대가 0명이었어요. 그렇죠. 재작년에는 1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카이 전형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동명여고뿐만 아니라 예일여고도 그렇고 명지도 그렇고 서부학군에서 대학을 잘 보내서 어느 대학 갔대 막 스카이 몇 명 이러면은 걔네들은 다 무슨 전형으로 갔을 것 같으세요? 100% 종합이죠. 100% 종합으로 걔네는 합격을 했어요. 스카이나 이제 서성한이 이 정도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종합 전형만 있어요. 교과로 뽑지를 않기 때문에 생기부를 보고 내신도 좋아야 되고 또 최저도 맞춰야 돼서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여고에서도 만약에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한다면 종합 전형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선배 중에 그런 좋은 대학교를 합격했는데 재수생이 아니다. 그러면 종합 전형으로 붙었을 확률이 100%예요. 교과가 아예 뽑질 않으니까 거기를. 그런데 만약에 동명여고에서 1.5에서 1.8 그리고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2.9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교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명여고는 종합으로 보낼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학교 차원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종합으로 애들을 대입을 보낼 생각이 많지 않으세요. 우리 학교는 교과로 보낼 거야 라는 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미 학교 안에서 다 형성이 됐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점수가 일단 중요한 거 아시죠? 내신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두 학생들을 한번 비교 대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신 점수가 중요하지만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는 학교가 굉장히 많고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가져올수록 유리한 부분들은 더 커지게 되고 확률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학생과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더니 우리 성현이도 진행했고 다 이제 진행한 학생들이 있는데 명지고에서 실제 여러분하고 동학년이에요. 이제 올해 초에 코로나 직후였던 것 같아요. 2대1로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오시란 말씀 못 드리고 아이들하고만 보통 진행을 했는데 명지고등학교 2학년에 내신이 2.3등급인 학생과 상담한 상담 자료입니다. 내신이 2.3이면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몇 등 해야 돼, 성현아?
반에서. 반에서 5등이네, 그쵸? 반에서 한 2, 3등 해야 돼요, 사실. 2등급이면. 안정권으로 2등급 팀. 반에서 2등이면 엄청 잘하는 거잖아.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반에서 2등 하는 거예요, 명지고에서. 근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1학년 때 봤던 11월 모평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내 최저가 지금 모의고사가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2등급이 나왔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성적표예요, 얘가. 이 정도면은 수능의 최저를 못 맞추죠. 그쵸? 이거는 되게 재수생도 없는 성적표고 그래봤자 1학년 때 모평 어렵지도 않았는데 이거밖에 못 맞았다면 얘는 최저 준비가 안 돼 있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명공학과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게 되면 1순위가 명지대학교입니다. 반에서 2등이면 진짜 잘하는 건데 명지고에서 2등을 하는데 명지대학교 보내려고 공부시킨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런 기대가 애도 없고 엄마 아빠도 안 계시는데 실제로는 까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최저를 못 맞추니까. 왜 명지대죠? 명지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내신만 갖고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최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정보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그냥 내신만 좋은 애더라든가 뭐 이렇게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은 보통 저렇게 최저 없는 데를 가요. 명지대라든가 광운대라든가 이런 데를 가게 됩니다. 어이가 없게. 내신이 저렇게 좋은데도.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현실 파악을 해준 거죠. 야, 너 장난하냐? 내신만 했냐? 시골에서 왔냐 지금? 최저를 이렇게 못 맞춘다고 지금? 이걸 아예 안 했어? 지금 내신 하느라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명지대 갈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저 맞춰야 되니까 국수 영 중에 지금 제일 잘 나오는 게 2가 영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영어를 1로 때려, 빨리. 모의고사 이제 2학년 때 정색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1로 만들고, 너 내신도 2.3 갖고는 약간 어리버리하니까 1점대 9일까지 만들어줘야 돼. 앞자리가 1로 많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그나마 좋은 게 영어니까 물 타고 있으니까 영어를 1로 만들어라. 그럼 내신이 알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평타로 1.91이 찍어줄 거고 최저로 영어가 1이 되면 탐구에서 2과목 정도나 한 과목 선택을 해갖고 합이 우리가 4 정도, 5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재수생이랑 맞짱을 떠도 최저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를 못 맞춰서 명지대를 갈 아이가 맞춰주면은 외대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립대를 갈 수 있고 숙대 정도도 갈 수 있습니다. 숙대는 2합 4니까요. 그리고 종합으로 가면은 대학의 이름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같은 학년에 같은 동갑내기고 여러분하고도 동갑인데 대성고등학교에서 2.44등급을 하는 학생을 똑같은 시기에 상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얘는 이미 국어가 1이고요. 그리고 수학이 1이고 영어가 2가 나왔어요. 남자인데 대성고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엄마가 중3 때부터 장난 아니었구나. 남자아이를 갖다가 국어 1을 만들었어? 중3 때부터 수능 공부 시킨 거예요. 입시의 시작은 중3 때부터입니다. 본격적 시작이요. 고1 때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동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중3 때부터 수능형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국수형을 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빡세게 공부할 텐데 중3은 좀 쉬엄쉬엄 하라 그래. 나중에 질려가지고 공부 못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고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대 우리가? 광속으로 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 대비하지. 여름방학 겁나 짧아요. 그리고 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2학년이고 어느새 지금 벌써 3학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학생들은 일종의 레이스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예요. 얘네는 사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것저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중간고사면 중간고사에 올인을 하고 기말이면 기말에 올인을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뭐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학원을 알아봐야 되고 친구가 그러는데 이런 정보를 얘네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걸 맞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죠.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미 그 속된 말로 빠꾸미 같아. 중3 때 이미 이걸 했어요, 국어학원을. 수학도 일찍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저를 맞추고도 남죠. 이 엄마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대성을 보낼 때부터. 근데 얘는 이제 컴공을 가고 싶어 하는데 교과로는 숭실대, 그리고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를 갈 수 있고 서류가 된다면 국민대, 숭실대 이렇게 갈 수 있고 역시나 이 친구한테도 전략을 짜줬어요.
내신을 좀 더 올리면 학교 레벨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들을 1학년을 마치고도 한 번, 2학년을 마치고도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해야 아이들이 이 텀을 좀 쪼개서 전력 질주를 단거리처럼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장거리처럼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세요? 최저를 맞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대학의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명여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 동명여고가 사실은 되게 인기 있는 학교거든요. 중3들한테.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고교 추천 전형이 지금 늘어났어요. 여러분들부터 사실은 스타트예요.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이 전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정원을 뽑아요. 지금 수도권 대학에서 좋은 대학들에서 학교 추천 전형으로 정원이 10,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때부터 스타트라서 이 정보가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고, 내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애 지금 성현이 고3 되면 추천서 몇 장 받아야 되지? 이런 거 다 계산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학교 가서 내규가 뭔지도 물어봐야 되고, 그럼 최저를 맞추려면 이번 방학 때 무슨 학원에 무슨 인강에 어떻게 세팅을 해서 몇 등급까지 올려야 되고가 착착착 나와서 원서 쓸 때 2장 주세요. 3장까지 가능하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와줘야 되는데, 동명여고가 왜 인기가 많아요? 내신 따기 좋으니까. 그쵸? 인원수 일단 딱 되고. 타 학교에 비해서 우리 고민했잖아 솔직히. 예일 갈까 동명 갈까? 이대부고 갈까 동명 갈까? 고민 좀 했잖아. 그때 동명이 선택돼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신을 잘 딸 수 있다라는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이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와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죠? 남 얘기야 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그래요. 상대적으로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명여고에서 내신이 2등급 정도 됐다 그러면 완전 초인싸잖아, 우리끼리도. 그렇지 않냐? 근데 이렇게 인싸인데 애가 최저를 못 맞추면 이제 어디 간다고? 명지대 간다고. 근데 투합 4를 맞추면 숙대를 가고, 2과목의 합이 5를 맞추면 국민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철저하게 학부모 몫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 몫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신이고 이거는 수능이잖아요. 2개를 맞추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정시를 하게 되면은, 정시를 할 수도 없지만은 전 과목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다 해야 돼. 그래서 토탈로 전체 100분위를 갖다가 이제 대학에 입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재수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업에서 대학을 가려면 학생부 교과를 하게 되면 내신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모의고사도 전체 과목을 다 잘 볼 게 아니라 2과목만 딱 찍어가지고 걔를 갖다가 합이 5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붙을 수 있다는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명은 인기가 너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차피 최상위권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종합 전형해갖고 다 맞추는 거는 홀로 가는 약간 외로운 싸움이라면, 교과 전형은 해볼만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이제 가까운 지인 언니가 여기 이제 근처 사시는데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첫째를 입시를 치러봤고, 둘째가 이번에 중3이에요. 예비 고1인데, 언니는 어디 쓸 거야? 그랬더니 나는 동명 아니면은 지금 선정 생각하고 있어. 명지도 생각하고 있고. 왜? 예일 안 보내? 집이 코앞인데? 내가 내 애를 아는데 이거 학종 다 준비하고 서류 정리하고 우리 애가 그것까지 하면서 내신은 못 챙겨. 내가 알지. 그런데 내신을 이빠이 돌려갖고 동명해서 1등급은 못 찍을 것 같고, 한 2.4 안에 바둥바둥 해갖고 3학년 1학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수능 최저 방학 때 세팅해가지고 맞추면 되지? 탐구랑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역시 똑똑하다. 남다르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어차피 우리 애가 최상위권 못 갈 거 안다 이거잖아요. 어차피 학종으로 못 간다 이거지. 그런 전략들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이고 일단 혜택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함정이죠. 근데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시겠죠? 왜냐하면 탐구도 이제 맞춰야 되고 영어도 맞춰야 되고 또 내신이 본인이 그렇게 뭐 맞득치 않은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 있는 어머님은 이걸 맞춰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 얘기가 있습니다만 좀 스킵하겠습니다. 종합 얘기는 조금 스킵을 할게요. 해당되는 학부모님 다른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전형을 저희가 강조를 했죠. 몇 년간 계속. 입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을 더더더 강조를 하고 있고, 예비 고1들은 교과 전형의 부동화가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명여고는 거기에 또 해당이 돼요. 교과가 더 부등호가 커요. 종합보다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만약에 지원할 거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생기부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서 이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려요. 이미 진행한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고1 때 한 번, 고2 때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생기부가 1학년 때 건 있는데 2학년 때 게 없잖아요. 아직은 기재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걸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전략적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2학년 생기부가 기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한 글자도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교과 세팅 몇 개는 돼 있을 수 있겠다. 그치? 수상 경력 같은 건 돼 있겠다. 그치? 이런 건 돼 있겠고 그러나 2학년의 생기부는 아직 완료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언제가 핫 시즌이냐면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까지 그때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발표할 사람 보고서 뭐 제출 기간, 수행평가 이걸 미친 듯이 할 건데 그때가 이제 핫한 어떤 시즌이 됩니다. 완전 막 블랙데이처럼 진짜 그 주간이 완전 들쑥들쑥 해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걸 만들 거면. 그래서 그 기재를 하게 돼서 진단을 원하시면 이제 생기부 진단을 원하시면은 제출을 2월 달에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2월에 열람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 생기부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든 학생이 몇 명이 보여요, 지금. 이미 또 상담도 저희랑 진행을 했고, 그 부분은 제가 뭐 깊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일단은 성적 추이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해서 학교 경쟁력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대가 지금 정원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뭐 의치 한의대 약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현실적 간담회를 좋아해서 이런 얘기들을 다수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약대 정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약대는 이제 종합으로도 뽑고 교과로도 뽑습니다. 종합으로 뽑는 대학들은 주로 서울 소재 대학의 약대들이고요. 교과로 뽑는 대학들은 지방 소재의 약대들이 이제 교과로 뽑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다 난 상태고, 근데 이거는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대를 갈 학생, 그리고 간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일부 인원들이 그 약대 쪽으로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약대가 그동안에는 지금 저기 PET 봐가지고 지금 뭐 약대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약대 학부가 생기니까 그래서 공대의 경쟁률이라든가 공대의 합격선이 조금 내려갈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그런 해석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는 좀 하실만하다. 이공계 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강조드릴 게 바로 여기에요. 고교 추천 전형이죠. 아까 제가 10,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내신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제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주세요. 제가 부탁할게요. 내신이 앞으로 3번이 남았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 1학년 때는 겁나 열심히 했을걸? 오히려 2학년에 와서 열심히 하냐면은 점점 풀어지는 애들이 많아요. 누가 풀어지냐면 최상위권은 안 풀어져. 걔네는 지금 점수가 나오는데 왜 풀어지냐 지금. 안 그러냐? 누가 풀어지겠어? 3, 4등급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내신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은데. 몰라. 근데 옆에도 다 3, 4등급이고 옆에는 5등급이니까 자기가 또 좀 괜찮은 것 같아. 힘들어. 이렇게 진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3, 4등급을 과연 2로 만들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계속 찍어지면서 흔들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냐면 안 해.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시간의 70%는 고민을 해요, 주로.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너무 허비가 많죠. 그런데 이런 퍼센테이지가 동명여고 전체로 보면은 반 이상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에 속할 건지 여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애를 죄송합니다만 밟고 넘어가서 등급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진짜로. 3학년 1학기가 내신을 40%로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1학년 전체를 20%, 2학년 전체를 20%, 40%? 그런데 3학년은 한 학기뿐인데도 40%를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대학마다 그 결이 다르니까 1학년과 2학년, 3학년 1학기를 20%, 40%, 40%로 환산하는 대학도 있고
30% 30% 뭐 이렇게 보는 대학도 있고 뭐 아니면 n분의 1을 뭐 어떻게 보는 대학들이 다 많다 보니까 여러분 내신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에는 내 내신은 3.2등급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똑같은 내신을 코드 1부터 14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국영수를 넣고 국영수 과를 넣고 국영수 사를 넣고 국영수 사과를 다 넣고 그리고 20, 40, 40으로 놓고 33, 33, 30으로 놓으면 어느 전형으로 갔을 때 유리한지가 그게 나오잖아요, 코드가. 그래서 너네가 생각하는 그 내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걸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묻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고3 학부모님이 되신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되게 두렵기도 하고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 우리 동명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어리버리하진 않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내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아이들한테 3학년 2학기 내신도 챙겨야 된다, 최저도 챙겨야 된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엄마 입장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보통은 3학년 1학기 때 끝내자. 어차피 너 재수 안 갈 거니까 너도 싫다며. 그럼 우리 수시로 쓸 거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서 쓰자 뭐 이런 분위기가 돼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 최저 맞출 때까지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는 거. 그리고 동명여고의 3학년의 현장 분위기는 최저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근데 동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정도 개판이고 그냥 뭐 명지도 현장 가면은 지금 수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부터도 그 전조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가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진짜로.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히 3학년 1학기가 끝나게 돼서 2학기가 되면은 그냥 수능 끝난 그날 있잖아요. 그날부터의 이 몇 개월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3학년 2학기에 내신을 아예 안 챙기죠. 아예 안 챙기고 벼락치기만 해도 갑자기 1이 떠버리고 3학년 1학기까지 만들었던 애들이 8등급, 9등급이 나와버리고 이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첫째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제 말씀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머님 아시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 대성이나 예일은 좀 달라요, 분위기가. 끝까지 가져가는 애들이 있고 학교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내신을 지금 기껏해서 만들어봤자 최저 만드는 분위기가 학교에서는 거두기가 어렵고 그 최저를 학교에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굉장히 오산을 하시는 거예요. 최저는 학교에서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내신이 수능 공부하고 비슷합니까? 수능 공부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영어만 보더라도 내신 대비 좀 이따 분석한 거 이제 남예희 강사님 나오셔서 얘기해드리겠지만 동명여고 내신 영어랑 수능의 영어랑은 온도차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명여고를 다니면 알아서 최저를 맞춰주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는 혼자서 맞추는 거예요. 학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고3 현장에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딱 때리고 그때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올 거잖아요. 3월에도 볼 거고 6월에도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동명여고 3학년 이제 1학기쯤에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3 선생님들, 진학지도 선생님들 다 불러다가 얘기할 거예요. 올해 선수들 한번 추려보자. 문과에는 누구야? 서울대 갈 애들 있어 없어? 문과에 한 명 있는데 걔가 최저를 선생님 못 맞춥니다. 이과는 어때? 이과도 서울대 최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지균 2장이 내려오는데 못 쓰는 거잖아요. 지역균등 전형이라고 해서 각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서울대는 2장의 추천서를 주는데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예요. 경쟁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대, 연대, 또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서가 몇 장씩 막 떨어지게 되는데 다 모든 그 대학들에서 동명여고 내신만 갖고 오면 알아서 합격시켜줄게라는 대학은 없잖아요. 내신도 좋아야 되는데 최저도 맞춰야 돼 이런 전형이란 말이에요. 스카이는 서류도 보고. 그런데 그 추천 전형이라는 게 왜 매력이 쩌냐면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10대 1이 보통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추천 전형이라는 거는 경쟁률이 5대 1, 6대 1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서연고 뭐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추천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도 있고 인천대도 있고 추천 전형이 되게 많아요, 지금 수도권 대학에. 그래서 그 인원이 넘어갔고 1686명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강남권의 숙명여고 애들이 동명여고 학생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씨, 우리는 못 봤는데 쟤네는 봤잖아. 추천서. 왜? 내신이 우리보다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대박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시 늘어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건 걔네가 좋아할 얘기고, 우리는 추천서가 이렇게 많아졌다며 이걸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고, 다만 최저는 맞춰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 인서울이잖아, 그렇죠? 172명을 뽑아요, 추천 전형으로. 그래서 서류 이런 거 안 보고요, 면접 안 보고요. 그러니까 내신만 100% 보겠대요. 내신만 100% 보고 제한은 어때요?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이 보통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는 10장 추천서 줄게, 알아서들 써, 이렇게 이제 서강대가 동명여고한테 10장의 추천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줄 건데, 방금 말씀드린 서울여대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교 꼴등도 써도 되느냐? 그런 애가 합격할 가능성은 0%죠. 그래서 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에 2개 합이 7이라는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 대박. 2개 합이 7이에요. 영어가 3 나오고 탐구에서 4 나오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포함하면 5등급이라고 되어 죄송합니다. 영어를 포함하면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영어를 천시하는 학교지, 여기가. 숭실대랑 이제 여기가 약간 천시하는 학교인데 왜 내가 여길 골랐니? 근데 이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또 숙명여대를 좀 보시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여학교인데요. 10%. 그러니까 왜 여라고 써있냐면 남녀공학도 있을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10% 전교권에서 10% 안에 드는 아이들은 여기를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류 100%고 숙대 같은 경우는 2개 합이 5 이렇게 제한을 들고 있습니다. 2, 3 이렇게 찍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2결 맞추면 경쟁률 5대1이나 6대1 정도에서 합격선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추천서 받으려면은 내신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추가 자료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지금 입결에 대해서 지금 학교들이 다 발표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천 전형인데 지금 정원이 늘었고, 지금은 추천 전형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럼 기준을 뭘로 보셔야 되냐면은 작년도에 교과 전형에서 내신 컷이 어디였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자료로 요거를 드렸어요. 요게 고3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맨 밑에 네 번째 고려대 세종을 보실게요. 고려대예요. 세종 캠퍼스지만 어찌됐건 종합대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왼쪽에 보니까 내신이 제일 나쁜 애가 몇 등급이었냐면 2.6등급이네요. 그런데 고려대 세종에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3.61등급이에요. 그리고 제일 나쁜 애, 문 닫고 합격한 애, 추합으로다가 문 닫고 합격한 애는 4.9등급까지도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과였어요. 자, 오른쪽에는 2.21등급이면 이제 보통 이과죠. 그리고 이제 3.66등급, 5.4등급 정도까지도 되면 내신이 이 정도로도 합격한 애가 있다, 이 소리네요. 생각보다 되게 낮다, 그쵸? 근데 최저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와, 이것도 정말 매력 있어. 최저를 2합이고 3합이고 됐고 우리는 한 과목만 갖고 와, 이러고 있어요. 모의고사 한 과목만 갖고 와. 근데 한 과목에 일단 3이나 영어면 2등급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탐구여도 된대요. 그게 탐구여도 된대요. 바로 이게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작년 실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입결에. 요 정도 기준이에요. 그리고 위로 보시면 이제 뭐 외대도 있고 숙대도 있지 않습니까? 숙대 같은 경우는 평균 내신 등급이 문과는 1.85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여고에서 1.8 정도 되고 1.7 정도 되고 이러면은 숙대 생각하셔야 되는데, 최저 못 맞추면 명지대 가는 거고, 최저 아까처럼 얘기해서 맞으면은 이제 2합 4면, 문과 기준으로 2합 4면은 이제 숙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추합으로 해서 이제 붙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를 딱 정하시고 체크를 일단 집 가서 해놓으시고, 거기서 조건이 뭔지를 다 체크를 하시고, 이 조건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이주와 어학원의 고등부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각 대학교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거기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여러분 학년도에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핫 이슈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고3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장 선생님이 실적 내셔야 되잖아요. 내신만 좋다고 저렇게 추천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내신 좋은데 최저 없는 데만 보내면 되게 비전략적이잖아요. 그러는 지방권 애들이 다 먹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최저만 맞춘다 그러면은 사실 중복 추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랑 얘는 교장선생님 모의고사 성적 보니까 얼추 이게 추합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를. 그러면은 걔한테 3장 주자. 얘한테 2장 주자. 이게 맞죠? 그리고 이건 각 학교마다 내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운영위를 통해서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공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강남권에서는 몇 개 학교가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입시 치르기 전에 이걸 내규를 걸어야지 시작하고 나서 얘기할 수 없거든요. 동명여고에서 내년 고3들 여러분한테 학교 추천 전형으로다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한 학생한테 몇 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을 정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2장이나 3장의 카드를 받아서 5대1이나 6대1로 이 추천 전형으로 쓸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은 2개나 1개가 붙을 수 있고 혹은 추합으로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뽑아요. 내신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모의고사 성적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수능날 잘 못 보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전 과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2개 과목을 맞추려는데 여러분이 수능날 대박 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수능은 대박이 없어요. 미안한데 시험이라는 건 대박 없습니다. 쪽박도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가서 그날 그 점수 가져오는 날이에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어요. 대박을 기원하지 마세요. 한 만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검증할 만한 자료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칠 겁니다. 왜냐? 고3 돼서 3월, 6월 계속 모평 보잖아요.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재수생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찐 여러분의 등급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요거 2개가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얹고 위로 던져, 이런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합격 가능성을 높게 추산을 하면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 맞추는 열쇠에 거머쥐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최저를 맞출 때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를 이미 다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쵸? 머릿속에 2과목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혹은 3과목까지도. 일단 국수형 중에 여러분이 이과라 할지라도 수학 점수가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국어랑 영어 중에 선택해도 돼요. 이과라고 무조건 수학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문과인데 이상하게 수학 모의고사만 잘 나와. 그런 이상한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러면 영어가 안 나오면 수학으로 최저 맞추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잘 나오는 과목을 맞추는 건데, 근데 이거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작년도 수능에서 지금 대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 걔네들이 수능에서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에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전체 구성원 중에 퍼센테이지는 4.82, 5.6, 7.43%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상대평가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은 4%까지인데 왜 저렇게 퍼센테이지가 4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왔느냐? 동점자 때문에 그래요. 동점자가 있으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나오잖아요. 80점 넘으면 2등급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은 쓸데없이 1등급 받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2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2등급 안에 들어갈 때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영어입니다. 우리 동명여고를 지원하실 때 내신을 잘 딸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어서 지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은 학업 분위기가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잘 나올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인원수가 되잖아요. 인원수가 막 170명 이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내신 딸 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영어가 지금 1등급 받는 애들이 쪽수가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셔도 된다. 등급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과목을 탐구해서 또 정하셔야 되는데, 2과목이나 한 과목 정하셔야 되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지학이나 생물이 매년마다 인기 과목이죠. 그래서 인강에서도 이쪽 선생님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거고요. 사탐도 이지영 쌤이 뜬 이유가 있는 거잖아. 왜냐? 해마다 작년 기준입니다. 생윤과 사문에서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과목에서 전국에서 1등급 받은 애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9,000명이 되고요. 그런데 일로 가니까 제일 빡센 게 뭐야? 경제지. 경제 선택하면 전국에서 262명만 1등급을 받았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왜 가죠? 아무리 자기가 경제를 좋아도. 그래서 확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과목들을 이제 정하셔야 돼요. 정하시고,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이번 방학 때 2등급을 다 만들어야 돼요. 탐구기 때문에. 근데 이 생윤과 사문이나 G1이나 생원도 다 1등급, 2등급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생윤, 윤사는 다 100점 맞아야 1등급이에요, 사실은.
100점 맞아야 되고 뭐 지원 생원도 약간 빡세긴 합니다만은 인강 좀 제대로 해서 좀 듣고 뭐 꼭 학원을 가야 맛이야? 학원도 없잖아. 그렇죠? 학원도 없어요. 학원에 막 의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과목들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주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을 넣는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빡세대, 힘들대, 카더라 통신 말고 기출문제를 뽑아보세요. 기출문제를. 작년도 수능 기출, 재작년 수능 기출 다 기출이 있잖아요. 지금 자이스토리도 나와 있을 거고 마더통도 있으면 내가 선택한 그 탐구 과목의 기출문제집을 보고 내가 출제자인데 나는 이렇게 냈구나 이렇게 출제자의 눈으로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과목 정도나 한 과목을 최저로 방학 때 완전히 아작을 내셔야 돼요. 영어랑. 이번 방학 때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번 방학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과든 이과든 동명은 문과가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예일도 문과가 많고 다 문과 많아요. 우리 동네는 다 문과 학교예요. 사실 대성 빼고는 다 문과 학교입니다. 문과가 훨씬 많아요, 구성원이. 근데 사실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를 하신다는 건 수학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동명 3학년 1학기 수학 내신이 수능 수준이에요? 수능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방학 때 수능에 또 올인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최소 맞출 거예요? 그러면 수학 공부 더 빡세게 해야죠. 특강도 듣고 수능 공부를 해야죠. 겁나 빡세게. 근데 만약에 동명여고 3학년 1학기의 내신의 이 범위를 봐도 그렇고 난이도를 봐도 그렇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죠. 그 수학학원에 가셔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세요. 직접 그런 걸 요청을 해주시고 선생님 우리 아이는 동명여고에서 내신 수학만을 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수학을 되게 어려운데 지금 정시로 갔을 때 정시가 늘어나고 죄송한데 저희 아이 정시 안 봐요. 그래도 모의고사 이 수능 봤을 때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죄송한데 최저를 수학으로 안 맞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인생에는 동명여고 수학이라는 게 인생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넘치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선행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맞죠? 3학년 1학기까지의 그 내용을 동명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이걸 공감을 해주실 거냐면 잘 안 해주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까 제가 대물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정시가 늘어납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학은 어렵습니다, 어머니. 근데 질문의 답이 아니잖아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수학 전공자는 또 아니니까 3학년 1학기 수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수능하고 동명여고 3학년 1학기 수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그럼 또 물어보는 거죠. 대성하고 예일여고 이과의 수학의 3학년 1학기 수준하고 동명이랑 3학년 1학기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걔네들이랑 같이 수업 듣고 있어. 수학을 잘한다. 이상하잖아요, 좀. 쓸고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국수형 위주로. 그런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일단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최저를 탐구랑 영어나 국어, 수학을 잘하면 수학 이렇게 선별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전 과목을 무슨 재수생처럼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되게 비전략적이고 정말 입시를 너무 모른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교과 전형의 평균 내신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아까 얘기를 드렸던 그런 내용이랑 중복이 돼서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과목의 최저를 맞춰야 되고 탐구 과목도 어떤 것들이 인기 과목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를 맞추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지금 올해 고3 애들 너무 불쌍하죠. 본인들은 불쌍한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력 격차 완전 너무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60%가 설문에 응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수능을 우리가 봤는데요. 올해가 이제 12월에 또 이제 보면서 늦춰지긴 했는데 올해 고3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 간 애들, 올해 대학교 1학년 애들이 봤던 수능은 영어 같은 경우 1등급이 7.43%였어요. 2등급이 16.25%로 얘네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재수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올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올해 고3들은
3월에 모평을 못 보고 4월에 보고 그 다음에 6평을 봤어요. 6월에 봤는데 6월 모평의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1등급의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늘었죠. 최상위권 애들은 별로 이제 타격을 안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2등급은 너무 줄었습니다. 근데 이 6월 모평이라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게 재수생들이 여기 성적표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봤던 9월 모평, 11월 모평도 이제 얼마 전에 봤지만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1등급이 5.75% 그리고 2등급은 11.96%로 와, 너무 줄어버렸네요. 와, 그러면 궁금해요. 동명여고 여러분의 딱 1년 선배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고3들. 동명여고 고3 전체 중에 영어 2등급 받은 애 몇 명이라 될까? 전국적으로 11.96%밖에 안 된다는데 동명여고 고3은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애가 과연 몇 명일까? 지금 내신 공부하고 코로나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몇 명이나 될까? 10명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명 택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럴 가능성 매우 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현실로 좀 자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3은 일단 준비해야 될 것들이 수시로 지원했을 때 내가 대학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를 팩트로 숫자로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요거를 언제 저희랑 진행을 하시냐면요. 일단 동명여고는 말씀드린 교과 전형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더 상담은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종합을 할 거면은 이제 2월 달 넘어가야지 가능하지만 교과 성적표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거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완전 정색을 하고 보셔야 돼요. 정색을 하고. 그냥 보면 안 돼. 막 자고 이러면 볼 때는 안 돼요. 다 정색하고 보세요. 선생님, 그럼 제가 최저를 수학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수학은 그냥 누워서 잘래요. 안 돼요. 그런 마인드로는 끝까지 못 갑니다. 무조건 끝까지 다 보셔서 마지막에 4교시, 5교시 보고서 집에 올 때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막 힘이 하나도 없고 왜 이러지? 시험 봤는데 왜 이렇게 기가 빨려?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1교시 국어를 위해서 6시부터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탄수화물 섭취해서 2시간 동안 뇌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컨디션. 학부모님들도 이 11월이라는 기간은 내신 기간이에요. 저희 내신 대비 다음 주부터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총력을 다하는 주간이라서 사실 모의고사를 중간에 특강을 때리거나 이게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내신이 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11월 모의고사 날이래라는 거를 약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간과하고 내일 모의고사 뭐냐? 아, 몰랐다, 미안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디데이를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전날 일찍 잠을 자야 돼, 니네는. 일찍 잠을 자고 아침에 6시에 딱 일어나서 탄수화물을 좀 먹어주고 뇌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1교시 국어를 정색하고 풀라고. 2교시 수학도 풀고 점심 먹고 레드불 하나 원샷하고 3교시에 영어 보고 탐구도 빡세게 딱 봐버리고. 왜냐하면 겨울방학 지난 다음 죄송해요, 11월 모평이구나. 이건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할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학과적합성에 맞는지 여부는 2월 달에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다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고3이 이제 초읽기에 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려운데요. 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각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에 30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앞에 앉으셔야 돼요. 3학년 끝나는 날까지요. 뒤에 있는 애들이 라면을 끓여 먹든 뭐 유튜브를 보든 쌩 난리 뭘 하든 간에 너네랑은 상관없는 식으로 여기 쉴드가 쳐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앉으셔서 최저를 맞추는 걸 끝까지 미친 애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럼 못 맞춰. 진짜 못 맞춰요. 애랑 같이 휩쓸려서 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진짜로. 지방도 못 가. 이렇게 되면 최저를 못 맞추면. 최저를 맞추는 순간 얘기는 완전 달라져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2.4가 아니더라도 3점대 내신이라도 최저를 맞추기만 한다면 여대 정도를 교과로 붙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능이 끝날 때까지 입시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원서를 쓰더라도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일정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11월은 다음 주부터니까 기말고사 대비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셔야 되고요. 12월에도 한참 기말고사 대비를 기간을 하고요. 11월 성적표가 나올 텐데 그때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2학년 토탈 내신 등급, 1학년 토탈과 2학년 토탈에 내신은 학교에서 성적표 띄워달라면 띄워줘요. 1, 2학년 토탈 내신만 띄워달라 그러면 생기부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11월 달 모의고사 성적표 그리고 1, 2학년 토탈한 기말고사까지의 총 성적표를 2개를 내시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선점이 나오겠죠. 그걸 상담을 12월, 1월, 2월에 걸쳐서 그 분석표를 통해서 성적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내는 순서대로. 재원생에 한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 영어 특강을 1, 2월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적으로 쓰실 분들은 2월에 생기부를 열람과 이제 출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진행하게 될 거고 3월 이제 4월 지나고 5월 지나면 이 기간이 3학년 1학기 내신 기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니까 지금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건 이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시죠. 등급을 딱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제 느낌이 다른 거야. 아, 엄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찍었어, 엄마. 계속 보니까 이게 되네. 이러면 이제 3학년 1학기가 조금 더 아주 가열차게 내신에 좀 더 올인을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이 좀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영어 특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예비-고3 커리큘럼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3 커리큘럼을 보시면 저희가 딱 이제 8주 커리큘럼이 나오더라고요. 8주. 예비-고3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2021 예비-고3 커리큘럼을 보시면 고3반은 고2반과는 좀 다르게 주 1회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주 1회 코스지만 사실 관리는 주 7일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고3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내신 대비를 주로 많이 주력을 하는 지금의 현재는 있지만 사실 뭐 입시가 바뀌었지 저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저희는 입시에 맞게끔 영어의 옷을 갈아입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으로 만들 건데 딱 8주. 그래서 기말과 끝남과 동시에 12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구정 연휴 포함해서 일단은 딱 정확하게 8주가 나오게 돼요. 일정은 지금 보이시니까 아시겠죠?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요. 자, 지금 시간표 구성이나 뭐 이런 내용 보시면 주 1회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3학년 1학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EBS에 직접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90%예요. 여러분 때부터. 이게 바뀌어요. EBS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실제로 수능에서 그 지문들이 그대로 연계가 되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70%부터 5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접전을 있었는데 여러분 학년부터는 직접 연계가 안 돼요. 그 확률이 90%예요, 지금. 그런데 웃기게도 3학년 1학기 내신은 거의 100%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으로 아마 내신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비는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수어휘 3,000단어 그리고 매일 단어 이런 것들과 통해서 이주와 문고점이나 고등어법이라는 자체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모의고사 2등급 이상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교재들이 한참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교재가 이렇게 딱 출시가 되면 전국에 있는 영어 강사들 중에 이제 약간 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강사들끼리는 다 아는 고수가 있어요. 뭐 돌고래님, 뭐 누구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인카님 이제 이런 님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그 교재들을 다 이제 편집해서 문제도 만들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고수 중에 한 분이 저희 학원에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연계백숙이라는 교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는 내신에서 이제 쪽집게처럼 찍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교재 퀄리티라든가 수업의 퀄리티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도 한데 일단 자신 있어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점수 맞추게 할 거고요. 또 단어는 매일 단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학원에서 오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볼 건데 통과 안 하면 집에 안 보내는데 매일 단어는 니네가 집에서 매일마다 시험을 보고 12시까지 시험 다 진행해서 채점까지 완료해서 카톡으로 인증샷 보내야 되고 안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학원 왔을 때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좀 있어. 약간 나만 안 했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잘 할 거라고 믿고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흥분해 있어요. 예비 고2, 예비 고3 이 커리큘럼 때문에 사실 지금이 내신이 끝난 지 좀 됐는데 약간 휴기가 좀 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학원은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교재를 만들고 조교팀도 다 여기에 달려들어 있고요. 지금 현재 기말고사 대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이번 방학 때 전략적으로 전 과목이 아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전략 과목에 올인을 좀 해주시고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전력 질주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